할머니가 돌아가실 때 돼서 아마 한국에 가려고 했어요. 여권이 뺏긴 상태고 CIC에서는 자체적으로 어쨌든 조사를 완료를 져야 걔네가 부서기 때문에 보내주든가 어떤 하는데 그 기간이 여기서는 정부가 일하는 처리 기간이 많이 길더라고요. 그 사이에 할머니가 돌아가셨어요. 그런데 업체 사장은 얼마 전 한국의 큰 이주업체와 손을 잡고 유사한 취업이민 프로그램을 내놓았습니다. 노동자에게 피해를 입혔던 상품을 이름만 바꿨다는 비난을 사고 있습니다. 제휴를 맺었다는 이주공사를 찾아가 봤습니다. 확실한 취업이민 상품으로 소개합니다. 영어랑 실습과정인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지금은 요리 쪽에 일을 구하는 사람을 구하는 데가 많다. 그럼 손님들이 요리 교육을 받으시는 거고. 그래서 저희가 해드리는 거는 영주권 전환이 되는 스킬 B타입의 형태의 직종만 손님한테 해드리는 거예요. 이제 취업 비자까지는 된다면 요 취업 비자 받는 데는 영어를 그렇게 잘하진 않아요. 알아도 된다라는 거죠. 뭐 요리사는 어떤 일을 하거는 그 현지인과 커뮤니케이션은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예, 하실 수 있으면 좋지만 못 하신다고 해서 제가 취업을 못 시켜드리는 건 아니에요. 취재진은 지난 1월 말 이 프로그램을 통해 캘거리에 왔다는 양민영 씨를 만났습니다. 그녀는 요리사를 지원했습니다. 그러나 현지에 도착하자마자 불가능한 꿈이라는 것을 깨달았다고 합니다. 저는 정말로 너무나 쉽다고, 취업도 100% 보장하고 영주권도 1년 내에 100% 보장한다고 저한테 제가 두세 번조차 전화로 물어봤을 때도 분명하게 그렇게 얘기를 했는데 나중에 와서 보니까 여기 현지에 계시는 이제 이민을 신청하시는 그런 분들이 계시잖아요. 모두가 다 그렇게 쉽게 되는 건 있을 수 없는 일이다. 유학원 원장님들까지 그러시더라고요. 불법으로 규정된 현장 실습을 직업전문학교 교육으로 대체한 것입니다. 직업학교 로비에 들어서자 모여있는 한국인들이 눈에 띕니다. 강의실에서도 한국인들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교육 과정을 마치면 어떤 자격을 갖게 될까? How about if I do 9 weeks course, would I get a license or a certificate? It's a certificate of achievement. What you're completing in 9 weeks is a portion of the first semester of the cooking program. 홈페이지의 내용과 달리 9주간의 요리 교육으로는 영주권을 취득하는 데 유리한 숙명직 요리사가 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양 씨는 현지 변호사에게 자문을 구해봤습니다. They must either have some formal training as a cook, like a certificate or diploma or degree, or if they don't have the education, then they must have several years experience. So in our opinion, completing that course will not qualify her as a cook. 주한 캐나다 대사관 역시 대답은 마찬가지였습니다. 많이 신청하시는 것들이 전문인력 프로그램이거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직업 경력에서 받으실 수 있는 최대 점수가 21점입니다. 적어도 4년의 직업 경력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업 경력이 없는 사람이 교육만 받았다고 해서 이민을 신청할 수 있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사정이 이러한데도 이주업체는 숙명직 노동자가 가능하다고 했습니다. 세 아이의 엄마로서 교육 때문에 이민을 결심했던 그녀의 장밋빛 꿈은 산산이 부서졌습니다. 공사는 다른 피해자들을 지금도 계속 모집하고 있는데 정말 그 사람들한테 말해주고 싶습니다. 헛된 꿈을 사람들이 듣지 말라고. 설령 그 사람들이 헛된 꿈을 갖고 문을 두드렸다 할지라도 그런 사람들한테 이런 과정을 거쳐야 취업을 할 수 있고 그리고 영주권을 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정확하게 고지를 해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주공사 측은 여전히 자신들의 취업이민 상품이 문제가 없다며 당당해했습니다. 오히려 취재진에게 무엇이 문제냐며 반문하기까지 했습니다. 지금 이 프로그램을 진행한 지 사실 저희들이 얼마 안 됐습니다. 그래서 진행하고 있지만 저희가 이 프로그램을 해서 무슨 이게 잘못됐다 안 됐다는 검증을 저희 스스로도 아직
못하고 있는데 PD님께서 지금 검증을 해주시는 거랑 같은 건데 네. 아니, 그럴 정도의 이게 어떤 저희 프로그램의 뭐 하자가 굉장히 뭐 어떤 그 방송에 다를 만큼의 중대성이 발견이 됐나요? 전 제가 듣고자 하는 건 뭐냐면 그렇다고 하면 제가 한번 제가 날아가서라도 제가 한번 확인하려고 그래요. 피해자들이 문제의 업체로 주목한 캘거리 현지 업체를 찾아갔습니다. 변호사까지 두고 영업을 하고 있었습니다. 업체 대표는 자신에게 속았다는 피해 노동자들의 주장에 대해 자신은 아무 잘못이 없다며 모든 책임을 고용주와 피해자에게 돌렸습니다. 일단 캐나다 왔으니까 일을 하긴 해야 되겠는데 이미 고용주가 C라고 얘기했는데 그걸 내가 뒤집을 수는 없고 그럼 여기라도 들어가서 일단 일을 할 것이냐 아니면 어떤 걸로 돌이키고 돌아가야 될 것이냐 그냥 돌아갈 수는 없고 누군가 책임을 물어야 될 텐데 책임을 누구한테 물을 것이냐 솔직히 그 책임은 고용주가 져야 될 일이거든요. 저는 잘못한 일이 없어요. 누가 데려왔냐 제가 연관돼 있다면 당연히 제가 하다못해 벌금을 처분을 내리든 영업 정지를 시키든 뭐라든 뭐든 있어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업체 사장은 지난해 12월 다음과 같은 약속을 했습니다. 영주권 신청이 가능한 직종으로 승인서를 발급받아 주기로 약속한 것입니다. 그러나 그 약속은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캐나다 취업허가증 발급 절차는 고용주로부터 고용제안서를 받은 후 노동승인서와 취업허가증을 받습니다. 그런데 주한 캐나다 대사관은 취업이민 사기를 막을 수 있는 최선의 방법을 이렇게 설명했습니다. 일부 유주공사에서 캐나다 내에서 신청이 가능하다고 하는 것들은 미국을 통해서 그 신청을 하실 수 있다는 거지 캐나다 내에서 직접 수속을 하실 수 있다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는 것을 주시하시기 바랍니다. 가능하면 주한 캐나다 대사관을 통해 그 취업 허가증을 받으신 후에 입국을 계획하시는 것이